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수사발 KTX 법인 면허를 전격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면허 무효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서발 KTX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까지 인력 채용을 마치고 2015년 상반기에 차량을 출고시키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 이후 철도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2천여 명이 일터로 돌아와 복귀율 23.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사는 3.2%가 복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철도 노조 파업 지지를 위한 대규모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와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관령 영하 18도, 서울 영하 10도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 하늘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도 영하 7도의 맹추위가 계속되겠고 월요일부터 점차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미국이 실망했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일본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의 안보 담당 최측근이 미국에 가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석을 비싼 조경석으로 둔갑시켜 납품해온 석재업체가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 파업 2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측이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어제 자정 최후 통첩 이후 876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에 추가 복귀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레일이 어젯밤 자정을 시한으로 업무 복귀 최후 통첩을 날린 이후 일터로 돌아온 노조원이 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복귀한 파업 참가자까지 합치면 모두 2,048명, 복귀율 23.3%로 최후 통첩 전에 비해 10%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중추인 기관사들은 87명이 복귀해 복귀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오늘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업 직후 노조 간부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던 코레일은 새로 300여 명을 추가해 총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가담 정도나 복귀 시점 등을 감안하겠지만 사면 해임 같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낸 지 이틀 만에 1,700명이 지원해 이 중 20명을 우선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이 인력 추가 선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이번 파업에 발단이 됐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습니다. 노조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젯밤 9시 넘어 제2의 철도회사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 2주 만에 설립비용 인가가 나오자마자 등기와 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KTX 차량 출고와 시운전 등 수서발 KTX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절대 기간을 고려해 면허 발급을 서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운영 비용이 줄고 요금도 현실화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종이회사에 불과한 수서발 KTX 법인에 면허를 내줌으로써 사실상 민영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밤의 기습적인 면허 발급 폭거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철도노조는 즉각 면허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서발 KTX의 사업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타협 없는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민주노총은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대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남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14차선 도로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과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시위 규모가 커지자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지만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로가 시민들의 점거로 전면 차단된 것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처음입니다. 17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집회가 이뤄진 오늘 서울광장엔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겨울 집회로는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추모 행사 이후 최대 인파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로 진입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고 기습적으로 발급된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 날치기로 면허를 발급하고 협상을 걷어찼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 2차 총파업을 벌이고 매주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대화를 포기하고 면허 발급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현재 18조 원인 철도 부채가 2020년에는 5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옳은 일에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참아준다면 결국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SNS 등을 통해 그릇된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는 또 노동계의 시위가 불법으로 흐를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철밥통 지키기를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에게는 불법 파업 세력을 감싸고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서른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사에 피신해 있는 노조원들을 방문하고 정부의 KTX 자회사 면허 발급은 대화를 거두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네, 면허 발급으로 수서발 KTX사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시운전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 수서의 KTX 역사. 수서발 KTX는 이곳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포를 오갑니다. 수서에서 평택까지는 기존의 KTX 노선과 다르지만 그 외의 노선은 같은 선로를 이용합니다. 정부는 면허 발급에 따라 본격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 내년 초 추가 차량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인력 채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40여 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정부는 수서발 KTX의 요금을 기존 서울역 노선의 90%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 검토안을 보면 경부선의 경우 거리 등을 감안해 계산한 90%의 요금은 48,000원에서 54,000원 선입니다. 동부 지역은 수서발 타게 돼 있고 서쪽은 서울역 타게 돼 있어요. 한 5,000원 더 싸다 해도 전혀 경쟁이 아니지. 정부는 수서발 KTX사의 지분 41%를 코레일이 갖고 있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민영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철도를 민영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이주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붐비는 역인 런던 워털루역입니다. 연간 이용객이 1억 명에 달합니다. It's just for me, it's just a bit more accessible getting the train up to London. In general, we have a good transport system, so I think people are happy overall. 이곳 기차들은 모두 한 민간 회사가 운영합니다. 또 바로 옆 워털루 이스트역에는 다른 회사 기차들이 다닙니다. 이 밖에 패딩턴역과 세인트 판크라스역 등 런던 시내 주요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모두 소속이 다릅니다. 이렇게 런던을 오가는 민간 철도 회사는 18개나 됩니다. 영국은 20년 전에 적자투성이 국영철도 회사를 분할 매각해 현재 30여 개 민간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very year I think they've been going above inflation rate and they're really expensive. I think London Transport is actually very good value for money. 요금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여객 수송은 크게 늘었고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 나라로는 스웨덴이 꼽힙니다. 스웨덴 철도공사와 12개 민간 회사가 경쟁하는 체제인데 지역 철도의 경우 운영 비용이 20%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공기업이 독점하던 노선에 민간 업체가 참여해 요금이 인하된 경우입니다.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도 현재 철도 개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오늘 전국은 그야말로 냉동고처럼 얼어붙었는데요. 제주 산간은 어린아이의 키보다 더 높은 눈이 쌓였습니다. 한파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에 도심 하천에는 거대한 얼음 기둥이 만들어졌고 나뭇가지도 고드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드름이 많이 열려서 멋지긴 한데요. 코끝도 시렵고 귀도 시렵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18.1도까지 뚝 떨어졌고 서울 영하 9.8도, 부산 영하 4도 등 올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관령이 영하 15도, 서울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영하 35도 이하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60c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진 제주 산간과 울릉도엔 내일도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충남과 전라도 등 서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의 강추위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파 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렇게 동장군이 맹위를 떨친 주말, 강원 지역 스키장엔 4만 명에 가까운 스키어들이 몰려 겨울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배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을 가르며 스키어들이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스노보드를 탄 사람들은 고개와 다름없는 솜씨를 뽐내며 새하얀 설원을 마음껏 누빕니다. 스키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넘쳐났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산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에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자친구랑 같이 보드를 타니까는 뭐 그렇게 추운지도 모르고 재밌게 잘 타고 있습니다. 눈 위엔 어른들이, 얼음 위로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뒤뚱뒤뚱 하면서도 스케이트를 타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말 내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도 주요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은 인파로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멀리 스키장까지 가시기 번거롭다면 도심에서 겨울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옛날 방식으로 논에 물을 받아 만든 얼음 썰매장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속 공원이 멋진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생태학습장이던 논에 물을 받아 꽁꽁 얼린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볼은 발갛게 상기됐지만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힘껏 얼음을 지칩니다. 추운데 재밌어서
별로 안 추워요. 끄는 거랑 뭐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처음 타보는 썰매는 조금 낯설지만 금세 또래들과 어울려 타는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외동딸이라서 맨날 혼자서나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노는데 친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신이 난 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어느새 옛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행복하죠. 애랑 같이 와서 타니까요. 또 애한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걸 가르치고 그런다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도심 속 얼음 썰매장은 내년 2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스키장 슬로프 밑에서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부딪힌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물론 뒤에서 충돌한 사람의 책임이 클 텐데요. 법원이 서 있던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스키장. 이미 슬로프를 내려와 잠시 멈춰서 있는 사람 옆으로 다른 스키어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좀 위험해 보이지만 여기서 빨리 벗고 리프트 타가지고 빨리 다시 타고 싶은 마음에. 장모 씨의 경우 슬로프 아래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서 있었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모 씨와 부딪혔습니다. 허리를 다친 장 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만히 서 있던 장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았고 엉덩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썰매장도 마찬가지. 12살 이모군은 착지선에 서 있다가 뒤따라 내려오던 15살 김모군과 부딪혀 치아가 부러졌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를 당한 이군에게도 2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돌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다친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스키장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 등이 책임을 가리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두 동강 나면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도 크레인의 줄이 끊어져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서울 마곡지구 하수도 공사장. 길이 60m, 무게 300톤짜리 대형 크레인이 두 동강 난 채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21톤짜리 하수관로를 들어올리던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50m 아래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근로자 33살 손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51살 김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조립하는 도중에 쿵 소리가 나가지고 일단 밑에 있는 세 사람은 박스 안으로 이제 피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떨어졌는데. 경찰은 사고가 난 크레인이 22년 전에 제조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어제도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더미를 들어올리던 타워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철근 더미에 맞아 숨졌습니다. 관련 규정 6개월 받는 부분을 3개월로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좀 이렇게 일어난 사고라서. 이틀 연속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시공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연예인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여름 인터넷을 통해 황수경 아나운서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모 씨는 황수경 씨 이혼설 등 유명인과 관련된 소문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00여 차례나 옮겨 실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홍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 관련 루머를 유포한 다른 8명에게도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가수 장윤정 씨의 안티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장 씨의 가정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이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거짓 소문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1억 3천만 달러의 사나이 추신수가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 팀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월드시리즈 정상에 서는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텍사스 현지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추신수가 새 둥지를 튼 텍사스 레인저스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부산고 시절 그리고 2007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줄곧 달았던 등번호 17번이 선명합니다. 7년간 1,370억 원의 대박 계약을 이뤄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2시였는데 정말 와이프랑 너무 좋아했지 않고 일단은 텍사스 레인저스는 저희가 처음부터 원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추신수는 13만 텍사스 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시리즈를 2번이나 나가서 거기서 아쉽게 패했지만 이제 거기서 제가 뭔가 제 팀을 도울 수 있어서 이제 마지막 끈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입단식엔 추신수의 가족과 구단 주요 관계자들,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도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Yes, but he'll be in left field, but that don't mean you won't see him in other spots. 추신수는 한국 시간으로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제 당면 과제는 당당히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겁니다. 내년 2월 스프링 캠프에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텍사스주 엘링턴에서 MBC 뉴스 김성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싼 발파석을 몇 배나 비싼 조경석인 것처럼 둔갑시켜 팔아온 석재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김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세곡천, 하천 제방을 보호하고 꾸미기 위한 제방석들이 쌓여 있습니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크기마저 제각각인 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규격에 맞춰 원석을 가공한 조경석이 아닌 공사 현장의 발파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바로 발판 걸 그대로 싣고 들어가가지고 조경석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천. 역시 공사 현장에서 갖고 온 발파석들이 제방에 불안정하게 쌓여 있습니다. 조경석은 원석을 깎아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은 반면 조경석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저렴한 발파석은 공사 현장에서 화약을 터뜨려 채취한 돌이기 때문에 성분 확인도 안 되고 자칫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가서 위에 앉기도 하고 그다음에 걸어 다니기도 한다고요. 그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하고 부드러운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한 석재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발파석 19,000여 톤을 조경석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등 하천제방 공사장 4곳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답변하거나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석재업체는 물론 공사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일본 가라데로 알려진 공수도. 국내에선 인기 종목이 아니지만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이 10개 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시합 한 번 없이 우승자가 결정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도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동메달 3개를 땄던 종목입니다. 지난달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도 갖추지 않은 2명이 심판으로 선정돼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보통 10명 넘게 참가하는 남자 84kg 이하급에 고작 3명만 출전했는데 그나마 2명이 시합 직전 경기를 거부해 시합 한 번 안 하고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관장님께서 내려오시라고 해가지고 시합을 못했습니다. 국가대표 꿈을 가지고 시합에 나갔는데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대한공수도연맹의 내분 사태 때문. 최근 대한체육회는 공수도연맹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새 집행부를 직접 선임했는데 기존 집행부가 여기에 반발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은 겁니다. 전문성을 제외한 자기 사람 심기, 보복성 행정 등에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아니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소모 없는 방해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선수층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와중에 양측이 완전히 갈라서면서 선수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힘겨워졌습니다. 최근에 열린 국제대회에는 선수 지도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초반의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를 맡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일본이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안보 담당 최측근 인사를 미국에 보내 실망스럽다는 미국을 다시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내정자가 새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야치 내정자는 미국의 수전 라이스 안보 보좌관과 만나 동북아 갈등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아베 정권이 급히 마련한 외교적 수습책입니다. 歴史認識や外交姿勢に変化はなく説明をし理解を求めていくと。 아베 총리는 참배 직후 미일 안보 최대 현안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이전을 확정지으면서 미국을 달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이전을 협의하기 위한 미일 방위장관 사이의 통화가 무산되는 등 참배 역풍을 톡톡히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아니라 점차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평화주의 이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지난 1년간 세계를 돌며 쌓은 외교적 노력이 참배 한 번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접경 지역의 야간 순찰과 경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 높은 탈북자 색출로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수심이 얕고 폭이 좁아 북한을 탈출하기 쉬운 두만강 일대에 중국 군인들이 나와 모든 차량을 검문합니다. 干嘛这怎么那么严呢？现在啊，临时任务，现在还有跑的吗？还有。 장성택 처형 이후 두만강은 물론 압록강 일대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 수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압록강 단둥발 기사에서 북한의 국경 경비대가 야간 순찰 병력을 낮보다 늘리고 10m 간격으로 2명 이상의 병사가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탈북자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 일대의 중국인 대상 단기 관광 코스 운영을 중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농업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 문제 해결 등 내년도 농업부문 과업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열린 내각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문제 전반을 두루 다뤄왔고 농사만을 논의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성택 처형 이후 민심을 다잡기 위해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여야가 새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인 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기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내일 조세 소위를 열어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세법 개정안의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대기업 최저 한세율도 인상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까지 거쳐야 해 여야의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쌀 목표 가격에 대한 합의도 실패한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가격 인상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을 것이라며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도 합의가 미뤄지면서 예산안 연계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고 민주당에게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막가파식 협박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을 포기하는
부동산 대책 역시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스티로폼 용기를 음식점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미국 뉴욕. 스티로폼 용기를 든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식당 안에는 쓰고 버린 스티로폼 용기가 수북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도 하루 85만 개의 스티로폼 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 쓰레기만 1년에 2만 3천여 톤, 처리에 700만 달러 이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015년 7월부터 학교와 음식점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Something we know is environmentally destructive, that is costing taxpayers money, and that is easily replaceable. 상인들은 스티로폼 용기를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바꿀 경우 비용이 최고 5배나 더 들고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t's definitely a higher cost. Styrofoam's the cheapest way to go. That's why everybody uses it. 스티로폼 생산업체들도 1년 안에 음식에 오염된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법안이 발효되도록 돼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왔던 뉴욕시. 뉴욕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이번 스티로폼 금지안 역시 다른 도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새밑, 한 해 아쉬움을 벗어내기 위해 한결 여유롭게 찾는 해넘이 명소를 찾아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왕종명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영종대교 너머로 붉은 해가 떨어집니다. 정서진, 임금이 살던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끝 정동진에서 해를 맞았다면 정서쪽 끝 이곳은 해를 대웅하는 곳입니다. 해맞이 교통전쟁도 복닥거림도 없이 묵은 해를 떠나보내기에 좋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다시 또 재취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전통적인 일몰 명소는 역시 서해안, 위로는 정서진부터 밑으로는 땅끝마을 해남까지 자연이 주는 거룩한 낙조의 아름다움을 내세워 31일 마지막 해넘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명소를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북단 섬마을부터 서울 도심의 빌딩 숲까지 산업 현장에서도 나라의 동맥처럼 깔린 아스팔트 위에서도 더욱이 새밑 마지막 해넘이라면 올해의 아쉬움이 새해 희망이 되었더라면서 배웅할 수 있어 더 특별합니다. 우리 큰아들 내년에는 좀 나은 생활에 취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프로배구에서는 김요한이 폭발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 2경기 연속 승리를 이끌며 LIG의 삼각편대 부활을 알렸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격적으로 코트에 돌아와 팀의 승리를 선물했던 김요한. 복귀 효과는 오늘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첫 세트를 대한항공에 내줬지만 2세트에 강력한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바꾸며 동료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득점 주고받습니다. 2세트부터 김요한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김요한은 알토란 같은 15점을 올리며 에드가 이경수와 함께 공격 삼각편대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승리의 마무리도 김요한의 몫이었습니다. 4세트 막판 시간차 공격으로 점수를 따내며 3대1 역전승을 단축했습니다. 복귀 후 2경기 연속 승리에 디딤돌을 놓은 김요한의 활약 속에 LIG는 기분 좋게 3연승을 달렸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LIG는 올해 마지막 날 최강 삼성화재와 격돌합니다. 김요한의 가세로 공격력이 살아난 만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헤인즈가 징계로 빠진 프로농구 SK. 하지만 김선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가장 먼저 20승고지에 올려놓았는데요.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위팀 오리온스를 만났지만 어려운 승부는 4쿼터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SK엔 김선영이 있었습니다. 오리온스가 추격해올 때마다 고감도 득점을 터뜨리며 팀을 구했습니다. 4쿼터를 3분 남기고 역전당했을 때도 재역전의 열쇠는 김선영이었습니다. 빈 곳을 찾아가 과감한 석점슛을 림에 꽂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7초를 남기고 서커스 같은 레이업 슛을 성공하며 SK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리온스는 KT에서 이적해온 장재석이 19점을 넣으며 맹활약했지만 넉 점 차로 패하며 빛이 발했습니다. KCC는 윌커슨이 30점을 몰아넣으며 KT를 4연패에 빠뜨렸습니다. 헤인즈와 충돌 부상으로 빠졌던 김민구도 보름 만에 돌아와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형 트레이드 이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KT는 4위 자리도 위태해졌습니다. 2쿼터 깜짝 버저비터를 성공한 전자랜드. 인삼공사를 65대 62로 꺾으며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와 2위 세레나 윌리엄스와 빅토리아 아자렌카가 이번엔 패션쇼 무대에서 맞붙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도 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8도 등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도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은 밤새 동파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물을 조금 흐르게 해두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눈도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에는 1에서 5cm가량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눈구름이 중부 내륙까지 유입되면서 약하게 날리거나 영서지방 같은 경우는 다소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라도 서해안에는 소낙선 눈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밤새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곳곳에 눈발이 날리겠고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전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영상을 되찾는 곳이 많겠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다음 주에는 무난한 겨울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베이징은 영하 8도, 평양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파리는 흐리겠고 로마에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뉴욕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